이재명 대통령 대단합니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 당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통령의 체력과 관련해 놀랍게도 대통령께선 그런 피로를 호소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진은 코피를 쏟아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자신도 대단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역시 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이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십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특검 쪽에서 아마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특검에 대해서 혹시 약간 우려하시는 바나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본인도 후보였으니까. 네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대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는 또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제 그 용산 참사 그때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 철회 의견들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윤석열하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는 많이 네, 보였는데. 그런 점들을 항상 또 경계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또 해야지 또 바른 방향으로 더욱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박수도 치지만 계속 그렇죠. 우려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 조은석 윤석열 이 검찰 특수들하고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통솔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동아줄로 조은석 특검이 지금 어쨌든 특검을 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이러면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줄을 설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쨌든 거기다가 좀 검찰이 의견을 좀 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런 힘을 좀 가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다. 그런 좀 우려는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이문정 검사가 네네. 크루스타스인가 임의로 사람 임의로 침대에 거죠. 발 자르는 이런 사람이다. 네. 이렇게 비유한 적도 있듯이 아마도 여러 가지 발들을 자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성과는 낼 것이다. 그래서 좀 수사 지켜볼 기술에 필요가 대해서 있다. 의심하는 그런 사람은 생각이 듭니다.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만 하나 이제 근본적인 전제 조건 그 우리의 그 밑바닥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 대해서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 내지는 좌절 그러한 지점에서 이제 그 검찰의 어떤 수사 것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 국민들이 시절의 네, 실패에 대해서 검찰개혁 아주 실패에 대해서 종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렇죠. 과연 이 특검을 통한 어떤 검찰의 수사들이 그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서 검찰 개혁 입법들을 유보되거나 또 좌절되는 그런 그렇게는 안 될 근본적 것 같아요. 그것만 확고하다면 또 여러 가지 조금 그러니까 더 이제 조은석 특검이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이 그런 우리가 수사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 목소리를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검찰은 존치돼야 돼. 예. 수사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그 성과를 내고 이러면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나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국민들이 막 이렇게 수사 잘한다고 검찰을 응원했던 그런 국면으로 또 본인들은 기대를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을 저도 것이다. 그건 안 네네. 돼.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이런 부분에 생각이 이제 확고한 믿음이 또 확인되고 공유되는 그런 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전 민주정부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한 걸 눈여겨봤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다시 갈 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네네. 네, 이번에는. 국민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믿어봅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노컷 뉴스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게 검찰발일 거예요. 자기들이 그 민정수석 없이 검찰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남부지검장의 중앙지검장설 이런 것들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성상원 그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과거 그 당시에 그 송경호 당시인가요? 그래서 친윤들 검찰국장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 보도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은 그 신인석 검사장은 현동수 검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찐윤 검사이고 그리고 과거에 박연차 수사를 했던 한명숙 그 뇌종양이었는데 했던 그런 검사이고 불가 의견 냈죠. 그러니까 검찰이. 신흥석 검사장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김건희 소환이라든가 이런 수사 안 의지는 하고 좀 있죠.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만일에 뭐 저런 검토 자체도 안 되고 있을 거지만 저렇게 그 신흥석 검사장이나 친윤 검찰들이 다시 이 득세하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제2의 윤석열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 뒤통수. 네, 네네. 성상원 검사장은 그 윤석열 감찰 보복 수사를 지휘했던 그런 검사장이기 때문에 네. 검찰국장이라는 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성상원 뭐 어떤 친윤이 거기를 장악하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 세력이 전부 다 다시 검찰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그런 있구나. 부분들은 좀 저 보도 자체는 좀 우려스러운데 저건 아마 검찰발 자기들이 그냥 희망사항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검찰발 그런 언론 생각이 플레이일 수도 있고. 듭니다. 네, 같은 네. 취지에서 이제 생각들을 같이 좀 공감하는 지점이 있고요. 좀 뭐 감찰부장을 하면서 이제 인사 정보라든가 그 성향이라든가 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지금 민중기 특검하고 이제 특검보하고 파견 검사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보도된 바로 대비를 해보면 민중기 특검은 신속하게 그 특검보도를 활용하고 또 임명하고 추천하고 또 비교적 비교적 민정기 이렇게 특검은 이제 판사 출신이라서 좀 아시겠습니다. 네네네 알죠. 어떻습니까? 뭐, 네, 아주 의지도 있고, 그리고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법조 테니스 대회에서 그 테니스를 같은 팀에서 했는데, 그때 우승하시더라고요. 그 승부의 호흡에서 듀스 같은 데도 그 어깨 뭐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그 공격을 승부욕이 해서. 강하다. 승부욕이 강한 것이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침착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위축되거나 그러한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다시 있길래 오릅니다. 최근에 아파트값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거래 허가제, 풍선 효과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진보 정부의 특성 중 하나인 재정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으로 만들 거라는 전망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조기에 잡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초부터 국정 동력이 급속히 소진되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가 집값 안정이란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으로 정권 교체를 당하는 그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